당신의 삶이 혼란스러운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순탄하게 흘러가는 인생과 송두리째 무너지는 인생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서랍을 채우고 달력을 메우는 그런 차원의 정리가 아니라 정신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헛되이 흘려보낸 모든 시간, 지키지 못한 모든 약속, 그리고 미뤄두기만 했던 모든 꿈은 결국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질서라는 법칙을 단 한 번도 체득한 적이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다스려지지 않은 정신은 혼돈을 낳습니다. 그러나 정돈된 정신은 위대한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표류하는 삶을 목적지로 이끄는 7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테니 말입니다. 당신은 늘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일이란 어딘가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의 결단이 바로 내일입니다. 규율이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시간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주변의 소란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고유의 리듬이 존재합니다. 모든 성공 신화는 질서라는 이름의 교향곡과 같습니다. 각각의 음표와 과업, 그리고 생각들이 뚜렷한 목적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당신이 실패하는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하루하루에 법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눈을 뜨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의 망설임도 혼란도 없이 오직 명료함만이 존재하는 그 상태를 말입니다. 그 고요함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체계라는 것을 하나의 영적인 법칙처럼 받아들이고 체득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실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인생을 더 빨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간은 그에게 복종하고 정신은 그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이 확고부동함에서 비롯되기에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확고함이야말로 경지에 이른 자의 첫 번째 진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혼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혼돈은 당신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는지 아니면 정신이 당신을 지배하는지를 드러내는 시험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질서를 부여하는 그 순간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재산, 당신의 일, 당신의 인간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까지도 말입니다. 세상은 명확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에게 보상합니다. 그러나 그 명확함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조각을 맞추고 하나의 법칙 위에 또 다른 법칙을 쌓아 올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것을 세우는 7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법칙은 거대한 불을 일구고 나라를 다스렸으며 표류하는 삶을 거부한 이들의 인생을 세운 바로 그 법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상을 정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운명에 대한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유하고 정밀하게 계획하며 지체 없이 행동하는 힘을 말입니다. 이 법칙들을 깨우치고 나면 혼란은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무질서한 사람은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체계적인 사람은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전자는 어제의 문제를 수습하느라 평생을 보내고 후자는 내일을 설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은 둘 중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공에는 중력의 법칙처럼 절대적인 법칙이 있으며 그 시작점은 바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잘 단련되면 당신의 삶이 낳는 결과는 예측 가능해지고 당신의 미래는 측정 가능해집니다. 당신의 꿈은 비로소 구체적인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부터 몇 분간 저는 당신의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당신의 목적에 뼈대를 세우며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 7가지 원칙을 배우고 나면
더 이상 인생에 수동적으로 단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이 당신을 통해 펼쳐질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것은 바로 확고한 목표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패는 교정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지만 모호함은 바로잡을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정신은 혼돈을 낳을 뿐이지만 목표가 뚜렷한 정신은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질서가 없는 모든 삶에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목적입니다. 자신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하루를 체계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목적은 선택이 가능한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법칙입니다. 하나의 뚜렷한 목표 아래 모든 생각과 습관, 계획이 정렬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결국 내면에서 서로 부딪히며 소모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정신은 서로 다른 욕망들이 아우성치는 혼란의 전쟁터로 변모하고 맙니다. 그를 원하면서도 정작 위험은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순간의 자극을 쫓고 성공을 꿈꾸면서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련되지 않은 정신이 겪는 혼돈의 실체입니다. 질서 잡힌 삶을 위한 첫 번째 의무는 단 하나의 확고한 목적을 세우고 모든 생각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그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는 어찌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단 하나의 신념을 품었습니다. 바로 누구보다 더 저렴하고 강한 강철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 신념을 거대한 제국의 심장 박동이 될 때까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 모든 직원, 모든 결정이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의 부는 결코 행운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의 일치였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삶을 놀랍도록 단순하게 만듭니다. 모든 결정 앞에서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을 남깁니다. 이것이 나의 소명을 향한 길인가? 아니면 그저 나를 멈추게 할 뿐인가? 이정표가 없다면 모든 선택은 다급해 보이고 사소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신에 뚜렷한 방향이 생기는 순간 혼란은 마치 아침 햇살 앞의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포드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생각하는 이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생각이란 진정한 사유, 즉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결단하고 그에 맞춰 삶 전체를 재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목적은 혼돈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 앞에서는 시간마저 순응하게 됩니다. 과거에 낭비되던 시간들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 질서정연하게 배치됩니다. 뚜렷한 대의를 위한 피로감은 숭고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규율은 구문이 되지만 목표가 있으면 규율은 헌신이 됩니다. 농부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노동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명료하게 글로 적으십시오. 막연한 소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처럼 단 하나의 문장, 하나의 생각으로 벼려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길에서 경지에 오를 것이다. 와 같이 말입니다. 나는 헌신을 통해 평화와 부를 이룰 것이다. 나는 믿음과 끈기로 풍요를 창조할 것이다. 이 문장은 당신의 신조가 됩니다. 그것을 직접 쓰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읽고 잠들기 전에는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그 신조는 당신의 잠재의식 깊숙이 뿌리내려 당신의 정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재배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을 표류하며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자는 이 법칙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늘 내게는 기회가 없었어 라고 한탄하지만 사실 기회는 매일같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어디에 써야 할지 몰랐기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우연을 필연적인 선택으로 바꿉니다. 모든 위대한 산, 모든 제국, 모든 위대한 발견은 하나의 지배적인 생각이
현실의 형체를 불려낼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입니다. 에디슨의 가슴을 태웠던 단 하나의 질문. 어떻게 불꽃 없이 빛을 만들 수 있을까는 그의 존재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목적이 모든 노력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목표 아래에서 움직일 때 실패는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 됩니다. 절제되지 못한 자는 분주함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만 목적이 있는 자는 의미 속에서 움직임을 찾습니다. 전자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고 후자는 목표를 향해 곧장 걸어갑니다. 여러 길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그 어느 것에서도 정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마침내 대가가 됩니다. 세상이 경지에 이른 자 앞에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그에게서 나오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결단하기 전에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신은 가야 할 곳을 알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지시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확고한 목적을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모든 생각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힘은 약해집니다. 두려움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의심을 녹여버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의 정신은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뚜렷해지는 순간 내면의 상상력은 비로소 눈을 뜹니다. 나아가야 할 길이 정해지면 우주의 무한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과 인연 그리고 기회를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명확한 목표가 끌어당긴 필연일 뿐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행동의 가치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행동이 나를 목표에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이는 냉혹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위대한 분은 흩어진 노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선택적인 헌신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록펠러가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확고한 목표에 부합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명확해지면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은 너무나 많은 주인을 섬기기에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한순간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고 다음 순간은 안락함에 또 다음 순간은 불을 쫓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목표에 고정된 마음은 고요하게 나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온전히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이 고요한 확신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이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요청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확고함이 존중을 불러일으키기에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목표의 힘은 반복을 통해 더욱 강해집니다. 목표를 확인할 때마다 그 다짐은 잠재의식 속에 더욱 깊이 새겨집니다. 목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당신의 존재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마침내 당신의 표정, 목소리, 존재 그 자체가 당신의 방향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본능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주 속삭여 주십시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의 모든 생각은 나의 목표를 따른다. 이 말이 온전한 진실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새롭게 빚어냅니다. 당신은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고 옷을 입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이토록 강한 믿음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당신의 습관은 애쓰지 않아도 변해 있고 당신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질서를 찾아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목표는 또한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낡은 습관, 공허한 쾌락, 의미 없는 대화들은 모두 그 자리를 내주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가지를 쳐내는 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입니다. 조각가가 대리석을 깎아내는 것은 돌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잠든 걸작을 깨우기 위함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좁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0가지 희미한 소망보다 한 가지 선명한 목표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의 화살로 10개의 관역을 동시에 맞힐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당신이 한 방향의 주인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그 길을 돕기 위해 정렬됩니다. 집중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신념을 낳습니다. 그리고 신념은 강력한 힘을 낳습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불확실하다면 타인을 위한 기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에서 가장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가? 타인에게 도움이 될 나의 어떤 기술이나 강점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 타인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목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숭고한 법칙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부유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 이타적인 목표는 그것이 닿는 모든 곳에 조화로운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목표가 당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고 느껴질 때까지 매일 글로 적어보십시오. 글로 쓰인 단어는 생각을 현실의 형태로 고정시킵니다. 반복할수록 이상과 현실을 잇는 끈은 더욱 팽팽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당신의 목표를 비추는 거울처럼 재정비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표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행을 통해 다듬어집니다. 모든 장애물은 목표의 새로운 측면을 드러내줍니다. 모든 결정은 목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눈앞의 시련을 당신의 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시험하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당신이 가는 길이 가치 있다는 증거는 시련 속에서 드러납니다.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목표는 애초에 목표가 아니라 한낱 선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사람은 하루의 시작을 뚜렷한 목적으로 열고 그 끝을 성찰로 맺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향점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하루는 송두리째 잃어버린 날과 같다는 것을 압니다. 목적 없이 떠도는 자는 혼돈 속에서 잠이 들고 무력감 속에서 눈을 뜹니다. 반면 체계가 잡힌 사람은 평온 속에서 잠들고 명확한 방향 감각과 함께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단 당신의 소명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신성한 불꽃처럼 수호하십시오. 의심과 산만함, 그리고 우유부단함으로부터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매일 사색과 신념을 자양분산하 그 불꽃을 키워나가십시오. 매 순간 그 불꽃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그 빛은 당신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선명해질 때 삶 그 자체는 놀랍도록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을 뒤쫓지 않습니다. 시간이 당신에게 순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정한 방향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류하지 않고 삶을 설계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질서 잡힌 정신의 증표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뚜렷한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이 당신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번 선택된 목표는 반드시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설계 없는 열망은 혼돈을 낳을 뿐입니다. 다음 원칙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표에 계획이라는 뼈대를 부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공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고 당신의 삶이 하나의 법칙처럼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게 할 바로 그 형태를 말입니다. 원칙 2. 체계적인 계획의 법칙입니다. 모든 확고한 목표는 그것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물이 수로가 없으면 목적 없이 범람하듯 계획이야말로 바로 그 수로입니다. 그것은 신념을 체계로, 비전을 방향으로, 그리고 열망을
측정 가능한 진보로 탈바꿈시킵니다. 계획되지 않은 꿈은 한낱 희망에 불과하지만 체계화된 꿈은 비로소 형태를 갖추어가는 운명입니다. 영속적인 성공을 성취한 모든 인물은 예외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건축가였습니다. 세상은 그 결과를 기억하지만 그 결과는 침묵 속에서 그려진 청사진으로부터 탄생한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조립 라인을 뒷받침할 기계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제철소의 용광로에 불이 지펴지기도 전에 강철로 솟아오를 마천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가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체계적인 계획이라는 단 하나의 법칙에 순응했습니다. 열망은 반드시 단련되어야 합니다. 혼란이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도록 열망을 여러 단계로, 여러 시간으로, 그리고 지극히 정밀한 과업들로 나누어야 합니다. 계획 없이 일하는 자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며 일합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자는 법칙의 인도를 받으며 일합니다. 법칙은 법실한 짐작을 제거하기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할 때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확고한 목표를 눈앞에 명료하게 써내려놓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어떤 행동들을 매일같이 실천해야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거대한 도약을 꿈꾸지 마십시오. 순차적인 과정을 생각하십시오. 거대한 참나무는 한순간의 폭발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을 통해 자라납니다. 각 단계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그에 합당한 시간을 배정하십시오. 시간 계획이 없는 설계는 한낱 바람일 뿐입니다. 매일 저녁 그 계획을 되짚어 보십시오. 완수한 것은 지우고 남은 것은 가다듬고 새롭게 깨달은 것은 더하십시오. 계획이란 결코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질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번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자신의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위대한 지성의 연합 원칙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발현됩니다. 둘 이상의 마음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합될 때 그들의 집단적 지성은 단 한 명의 지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해결책을 창조해냅니다. 당신의 목표를 믿어주고 당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당신의 강점을 몇 배로 증폭시켜줄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이 세상 어떤 위대한 제국도 단 한 사람의 힘만으로 건설된 적은 없습니다. 포드에게는 그의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카네기에게는 그의 경영자들이, 에디슨에게는 그의 조수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체계적인 방향성 아래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어설픈 계획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도 실행도 반에 그친다면 결과는 언제나 완전한 실패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구상에서 시작하여 온전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꾸준한 성찰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계획이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찰은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단 한 번 정한 항로를 믿고 두 번 다시 방향을 살피지 않는 항해사는 머지않아 성공의 궤도에서 벗어나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계획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나은 길을 향한 조율 과정일 뿐입니다. 강물이 수없이 굽이치면서도 결국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계획 또한 그 강물처럼 궁극적인 목적을 잃지 않으면서 유연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새로운 변수를 마주했을 때 현자는 최종 목표가 아닌 도달하는 경로를 수정할 뿐입니다. 모든 목표는 그에 합당한 시간의 투자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숭고한 목표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아침에는 새로운 것을 빚어내고 저녁에는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십시오. 정해진 틀이 없는 사유는 정처 없는 밤항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질서를 부여하면 당신의 내면 또한 그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계획이란 우리에게 인내의 미덕을 일깨워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바라는 조급함은 결국 그 씨앗의 가능성마저 짓밟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성장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뿐입니다. 잘 단련된 정신은 시간의 법칙을 경유할 줄 압니다.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쌓여 거대한 추진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사람은 결국 소리 없는 끈기로 폐산을 움직이는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카네기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지성의 부족함이 아니라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곧 수많은 방향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정작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흩어진 노력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힘은 요란한 움직임이 아니라 한 곳에 모아진 집중력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을 결코 지루한 의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신성한 협력 행위입니다. 글로 명확히 기록된 계획 하나하나는 간절한 기도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를 향해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면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이처럼 정돈된 의지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신의 청사진이 선명하면 할수록 세상의 대답 또한 빠르게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계획의 진정한 가치는 실행을 통해 증명됩니다.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생각만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허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고 살피고 보완하여 다시 나아가십시오. 계획과 실행은 서로를 완성하는 한 쌍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계획은 생명 없는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계획이 없는 실천은 목적지 없는 폭풍과 같습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전진이라 부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나의 계획은 나의 의지를 따른다. 그리고 나의 의지는 우주의 섭리를 따른다. 당신의 온 마음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되뇌십시오. 이러한 반복은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수능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이 설계한 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매일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두어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그 계획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빚어내는 소리 없는 영령이 되게 하십시오. 마음속에 의심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마다 그 계획을 다시 펼쳐보십시오. 나태함과 피로가 당신을 길 잃게 만들려 할 때 그 계획이 진정한 자유는 질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하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계획이란 단순히 시간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흩어진 생각까지 정돈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 보였던 문제들이 계획 앞에서는 해결 가능한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집니다. 머릿속을 채웠던 혼돈을 사라지고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하고 효율적인 일처리와 고요하지만 강렬한 집중력에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타고난 재능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바로 체계입니다. 그리고 계획은 당신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의 과업이 끝날 때마다 법칙의 진실함이 증명되고 아무리 사소한 성공일지라도 당신의 신념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한때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목표가 어느새 눈앞으로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라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체계적인 계획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계획은 불가능의 영역에 있던 것을 시간표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계획에는 반드시 휴식과 성찰을 위한 시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라 할지라도 재정비를 위한 멈춤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장인이 자신의 연장을 살피듯
매주 자신의 삶을 세심하게 점검하십시오. 정신의 날카로움과 일상의 질서가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의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전진을 가로막는 독과 같습니다. 경솔한 자들과 냉소적인 시선으로부터 당신의 비전을 지켜내십시오. 믿음과 질서의 법칙을 이해하는 당신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만 논하십시오. 계획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루를 지배하게 됩니다. 더는 시계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적이 주인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미 결정되었기에 당신은 그저 행동할 뿐입니다. 그 고요한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고 유능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과 계획이 일치함을 알기에 그들은 더 큰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한번 쌓인 이러한 평판은 저절로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세상은 법칙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기웁니다. 계획이란 종이 위에 쓰인 글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격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따르는 자는 마음에게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 운명의 지휘관이 됩니다. 혼돈을 이기고 질서를 세우는 매 순간 내면의 권위가 쌓여갑니다. 머지않아 규율은 본능이 됩니다. 계획을 통달함으로써 당신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는 당신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중하고 의도적이게 됩니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서두르기 때문이 아니라 낭비를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계획은 방황으로 흘려보낼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의 세월을 아껴줍니다. 이제 당신의 목적에 뼈대를 세웠으니 외부의 침범으로부터 그 구조를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넘쳐나며 아무리 견고한 계획이라도 분산된 관심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단계의 핵심은 바로 주의력 그 자체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당신의 전진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집중력을 완벽하게 통달해야 합니다. 다음 원칙에서 당신은 몰입의 기술, 즉 통제된 주의력의 법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법칙들을 실행시키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계획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어떠한 계획도 당신을 위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원칙, 통제된 주의력의 법칙.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이끄는 자와 주의력에 이끌려 다니는 자. 전자는 창조하고 후자는 반응할 뿐입니다. 한쪽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한쪽은 남의 생각에 떠밀려 표류합니다. 주의력이란 운명을 빚어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은 무엇이든 확장되고 외면하는 것은 무엇이든 쇠락합니다. 주의력을 통제하는 것은 곧 삶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창문이 활짝 열린 방과 같습니다. 거리의 온갖 소음, 뉴스, 소문, 과거의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야망과 후회 같은 것들이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자는 그 창문을 닫고 무엇을 드릴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력을 신성한 영역으로 여깁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몸도 이내 따르게 되며 흩어진 모래와 같은 혼란 위에서는 그 어떤 힘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통제된 주의력. 이것이야말로 천재성의 비밀입니다. 에디슨은 단 하나의 문제에 몇 시간이고 완전히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첫 번째 난관에서부터 포기해버렸습니다. 록펠러가 금융계의 폭풍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주의력이 잘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윙커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도 절망에 시선을 고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목표,
즉 통합의 마음을 집중했고 바로 그 힘으로 비극을 승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주의력을 통달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형태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빛과 같아서 한 곳에 모을 때 강력해집니다. 흩어지면 미미한 온기를 낼 뿐입니다. 그러나 집중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정신이 산만한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100가지 일에 쏟아붓고는 결국 아무것도 끝내지 못합니다. 내면이 정돈된 사람은 시작한 일을 반드시 끝맺습니다. 한 번에 오직 하나의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고 신중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한 가지 생각을 흐트러짐 없이 마음에 붙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훈련부터 시작하십시오. 평화, 성공, 감사와 같은 단 하나의 관념을 붙잡고 60초간 유지해 보십시오. 마음은 쉴 새 없이 방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다시 데려오십시오. 이 반복이야말로 당신의 정신력을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은 마치 조각가가 자신의 도구를 다루듯 생각 또한 확고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온갖 과도한 생각과 걱정의 순간들은 그저 다스려지지 않은 채 방치된 주의력일 뿐입니다. 나아갈 방향이 없는 마음은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에게 뚜렷한 과업을 주십시오. 그러면 혼란은 안개처럼 겉일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훈련시킨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소음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이 자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통제된 집중은 고요함을 낳습니다. 두려움 배신 신념에 머무를 때 불안은 질서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당신의 온 신경은 당신의 의식이 향하는 곳을 따릅니다. 평화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로워지는 길입니다. 실패를 떠올리는 것은 실패를 내 삶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의 밭을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야말로 어떤 씨앗에 물을 줄지 선택하는 손길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신성한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품어진 것은 무엇이든 법칙에 따라 반드시 형체를 갖추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마치 순종적인 하인과도 같아서 감정이 실린 마지막 생각을 받들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생각이 혼란이라면 무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생각이 명료함이라면 정확함을 빚어낼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력을 통제하는 자는 자신의 잠재의식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을 다스리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통제가 곧 긴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중의 대가는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완합니다. 그의 집중은 뚜렷한 목적에서 흘러나오기에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는 100가지의 인상을 쫓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하나를 지배합니다. 세월의 흐름으로 바위를 깎는 강물처럼 그의 고요하고 끈질긴 마음이 현실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매일 마음속에 품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생각을 정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종이 위에 적으십시오. 그 생각이 당신의 아침을 지배하게 하고 당신의 행동을 이끌게 하십시오. 그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충동을 거부하십시오. 거부할 때마다 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집중하는 모든 순간마다 당신의 끌어당기는 힘은 커집니다. 마침내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권위가 뿜어져 나올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위엄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혼란을 던질 때 이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이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그 무엇도 어지럽힐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열등감에 집중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실패를 곱씹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집중의 힘은 그 배타성에 있습니다. 하나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흩어지면 아무 힘없는 햇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렌즈를 통해 한 점으로 모이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 또한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성공 이미지를 붙들 때
삶의 모든 요소들이 그 뜻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한때 놓쳤던 기회들이 마치 우연처럼 눈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통제된 집중은 감정 또한 정돈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뚜렷해지면 감정은 그에 복종합니다. 방향을 아는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이 집중 앞에서 힘을 잃는 이유입니다. 걱정은 신념이 있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해결책으로 향하게 하는 순간 문제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의 주의력을 이끈다. 나는 나의 생각을 선택한다.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을 완성한다. 이 말의 진실됨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출연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강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집중하려 애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 될 테니까요. 단련되지 않은 정신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만 단련된 정신은 감정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주의력을 다스리는 능력에 따라 타인이 당신을 보는 시선이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눈을 맞추고 온전히 경청하는 사람에게 본능적인 믿음을 느낍니다. 그의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의 존재감을 뚜렷이 느낍니다. 바로 그런 집중력이 영향력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생각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른 자를 존중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이든 능히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제의 정반대는 표류입니다. 표류는 사소한 방종에서 시작됩니다. 잠시의 나태함, 순간의 한눈팝, 바로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모여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이내 정신은 무뎌지며 판단은 느려져 결국 하루 전체를 잃게 됩니다. 무해한 오락거리로 위장한 표류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천재성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정돈된 삶을 원한다면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색의 시간, 행동의 시간, 그리고 휴식의 시간. 통제된 집중력은 에너지를 보존해줍니다. 정신이 분산되지 않으면 육체의 피로도 덜합니다. 며칠만 수련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사라지면서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이 나뉜 자는 자기 자신과 싸우느라 힘을 소진하지만 집중하는 자는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법칙은 당신의 평온함 또한 지켜줍니다. 주의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단련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의 주인입니다. 불안감이 느껴지는 순간 관심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감사함, 당신의 사명, 그리고 신념을 떠올리십시오. 정신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선택하면 낮은 차원의 것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화를 나눌 때조차 당신의 주의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경청하는 마음은 이해의 폭을 넓힙니다. 반박할 말을 준비하는 마음은 혼란만 키울 뿐입니다. 록펠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이 앞서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제된 주의력은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깊이 듣고 그 후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집중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명확한 목표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단 1분이라도 진정으로 집중하는 것이 몇 시간 동안 산만하게 애쓰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꾸준함을 추구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모든 시도가 경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머지않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분주한 와중에도 서두르지 않고 압박 속에서도 결단력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평온한 사람이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온함이 아닙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매일 실천하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집중 없는 계획은 무너지고 주의력 없는 훈련은 무의미한 습관이 될 뿐입니다. 주의력이야말로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을 완전히 다스릴 때 나머지 인생은 저절로 정돈됩니다. 집중하는 힘이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마음 또한 쉬워집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놓치는 세세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마무리된 일의 아름다움, 과업을 완수했을 때의 평온함,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고요한 기쁨을 말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충만한 삶을 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끊임없이 품고 있는 것은 법칙에 따라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반복된 생각은 신념이 되고 반복된 신념은 현실이 됩니다. 그 반복의 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내십시오. 오직 당신이 창조하고자 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집중력을 지배하는 법을 배웠으니 그 주위에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집중력은 금세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의 삶에 흔들림 없는 질서를 세우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의 수련이라는 법칙입니다. 계획을 습관으로 빚어내고 그 습관을 다시 강력한 힘으로 단련시키는 법칙 말입니다. 네 번째 원칙, 매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수련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흐름이 없는 위대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흐름은 오직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이 우주를 보십시오. 거대한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태양은 어김없이 뜨고 지며 바다는 중력의 이치에 순응합니다. 사계절 또한 정해진 순리대로 자신의 때를 찾아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모든 것에는 불변의 패턴이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어리석게도 이 법칙을 거스르고는 왜 자신의 삶이 혼돈에 빠지는지 의아해할 뿐입니다. 수련이란 바로 인간이 창조의 근원적인 흐름에 스스로를 다시 맞추려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입에 담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는 드뭅니다. 진정한 자유는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닌 스스로를 완전히 장악하는 경지에서 비롯됩니다. 질서를 외면하는 자는 결국 변덕스러운 운명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반면 정해진 규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는 스스로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힘을 관장하는 근본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수련이란 반복이라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신념 그 자체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허락하든 않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가의 징표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영혼은 영감이 떠오를 때만 움직이지만 단련된 영혼은 영감이 따를 때까지 묵묵히 행동합니다. 전자는 그저 반응하는 삶을 살고 후자는 주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부와 획기적인 발명 그리고 숭고한 업적들은 모두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수많은 작은 실천들이 쌓여 이룩된 것입니다. 에디슨은 날씨가 굳거나 몸이 피곤한 것과 상관없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카네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일 자신의 장부를 검토했습니다. 링컨은 가족들이 잠에서 깨기 전 동이틀 무렵이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삶은 충동이 이끄는 대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수련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함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행동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벨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이 그 길을 확신하게 되면 몸은 그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일과는 성공이라는 건물의 뼈대와 같습니다. 이 뼈대를 세운 사람은 혼돈 속에서 다른 이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시간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롯이 자신을 지배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그 시간에는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돌아보며 깊이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소음도 그 시간을 침범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한한 지혜와 나누는 당신만의
매일의 대화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질서 속에서 시작한 하루가 혼돈으로 끝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수련이란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음악가는 음계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마침내 그 숙달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여 진정한 음악을 창조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단련된 정신은 올바른 행동을 반복하여 마침내 성공을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듭니다. 반복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이라는 족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피로가 이제 그만 쉬어라고 속삭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친 것이 과연 육체인가? 아니면 정신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그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련된 사람은 나약함에 굴복하여 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쉬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쉽니다. 휴식은 그 흐름의 일부이지 흐름에 대한 반함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매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 행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술자들에게 매일 단 하나의 작은 진전을 이뤄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천 번의 작은 개선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세상을 바꾼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수련이 가진 힘입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거대한 결과로 바꾸어 놓는 힘. 그러니 미약한 시작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작은 씨앗 한 톨과 거대한 참나무를 지배하는 법칙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의서를 세우려는 당신의 첫 시도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더해진다면 그 힘은 배가 될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팔의 근육이 붙듯 반복을 통해 마음도 단련되는 법입니다. 수련은 몸과 마음 모두를 두말 없이 따르도록 길들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의 질서가 곧 나의 자유다. 나의 규칙이 곧 나의 평온이다. 나는 승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으리라. 나태함의 유혹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 말을 되뇌어라. 이 다짐은 진리를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넣을 것이다. 혼돈은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이며 질서야말로 진정한 힘의 원천이다. 세상은 그 행동의 탁월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자에게 보답한다. 고용주든 동반자든 친구든 모두가 감정이 아닌 습관으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하기 마련이다. 절제는 신망을 낳고 그 신망은 다시 기회를 불러온다. 꾸준함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새가 자석에 이끌리듯 꾸준함은 어김없이 신뢰를 끌어당긴다. 어떤 이들은 절제를 기쁨의 종말이라 착각한다. 이는 자제력과 억압을 혼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절제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낀다. 스스로와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내면의 갈등 없이 행동하며 그의 평온은 한결같음에서 온다. 생각과 말, 행동이 일치한다. 자신만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하게 사는 길이다. 정해진 흐름에 따라 공부하고 일하고 성찰하고 휴식할 때 당신의 하루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더 이상 시간과 싸우지 않게 된다. 시간과 하나 되어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자에게 하루는 더욱 길게 느껴진다. 카네기는 일찍이 자신의 마음의 평온이 잘 정돈된 하루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추며 언제 사색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는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살았다. 이러한 꾸준함이 부와 더불어 마음의 평온까지 가져다 준 것이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은 방향을 바꾸느라 에너지의 절반을 낭비한다. 반면 체계가 잡힌 사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외제는 육체적 노동을 넘어 사고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본래의 목표로 되돌아오도록 정신을 훈련시켜라. 몸을 다스리는 원칙이 정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바른 행동을 본능이 될 때까지 반복하라. 잘 훈련된 정신은 더 이상 유혹과 씨름하지 않는다. 그저 더 높은 내면의 목소리에 따를 뿐이다.
매일 밤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 하루를 돌아보라.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계획대로 살았는가?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에 시간을 도둑맞지는 않았는가?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행동했는가? 매일 밤의 이러한 성찰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목표를 선명하게 유지해준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수년의 후회를 아낄 수 있다. 절제는 의심을 치유하는 약이기도 하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일 때 의심은 끼어들 틈이 없다. 믿음은 오직 실행을 통해서만 자라난다. 시작하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자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한다.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자신감이 그 순종의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감정조차도 규칙적인 습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낙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감정이 행동의 추진력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의지가 이끄는 행동 앞에서 감정은 저항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제하는 사람은 결코 기분에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습관을 믿을 뿐이다. 절제의 원칙이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대자연조차 멈출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파도는 밀려오기 위해 물러가는 법이다. 씨앗은 성장을 위해 잠시 잠들 뿐이다. 그대 또한 방향을 잃지 말고 휴식하고 불평 없이 다시 나아가야 한다. 다른 이들은 당신의 그 꾸준함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운이 좋은 사람이라 부르겠지만 그 행운이 실은 눈에 보이는 절제일 뿐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한결같음을 높이 사는 이유는 그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온갖 방해로 가득한 세상에서 시작한 것을 끝맺는 사람은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된다. 당신의 절제 안에는 감사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혼돈 대신 질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감사는 고된 노동에 의미를 더하고 의무를 숭고한 헌신으로 승화시킨다. 절제하는 사람은 마지못해 일하지 않는다. 스스로 세운 원칙에 대한 경외심으로 일한다. 기억하라.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이다. 전자는 죄책감을 낳고 후자는 평온을 가져온다. 계획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시련의 흐름이 온전히 몸에 자리 잡게 되면 내면에서 고요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삶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함께 나아가는 감각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조화야말로 스스로 세운 원칙에 기꺼이 따를 때 얻게 되는 값진 선물입니다. 자신만의 박자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재촉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의 걸음은 한결같고 굳건합니다. 이제 그대의 습관에 질서라는 기틀을 세웠으니 다음은 내면의 세계를 다스릴 차례입니다. 마음이 온통 폭풍우 속에 잠겨 있다면 외적인 질서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삶을 온전히 정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정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생각을 다스리듯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고요함을 흔들리지 않는 힘의 원천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원칙. 감정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가난도, 비난도,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입니다. 무질서한 사람은 기분에 지배당하지만 정돈된 사람은 기분을 지배합니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고요한 불꽃과 같습니다.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기 전까지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두려움과 신념은 같은 힘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파괴하고 다른 하나는 창조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힘일 뿐입니다. 그 두려움을 신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경지입니다. 감정의 힘을 길들일 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박자를 창조하는 주인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는 사람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것을 감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리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가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잘 정돈된 정신 앞에서는 그 어떤 혼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링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가장 어두운 시절, 나라가 분열되고 부저간들이 공포에 떨 때에도 그는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요함은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법칙에 순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이 원칙이라는 닻에 굳건히 연결되어 있다면 외부의 그 어떤 소용돌이도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관찰하지 못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불꽃을 관찰하듯 자신의 감정을 세심하게 지켜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정당화하지 말고 분석하십시오. 두려움이 속삭일 때 그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내게 어떤 가르침을 주려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모든 감정은 하나의 전령입니다. 수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 전령을 공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체하기입니다. 마음은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나타나면 신념을 불러일으키십시오. 짜증이 솟아나면 감사하는 마음을 떠올리십시오. 의심이 스며들면 당신의 목적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대체하기는 정신의 연금술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촛불 하나를 켤 뿐입니다. 이 법칙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배자의 멈춤입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당신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힘의 절반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순간 나머지 절반마저 잃게 됩니다. 이 단순한 멈춤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수없이 많은 후회를 막고 모든 대화를 품위 있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해주십시오. 나의 고요함이 곧 힘이다. 나의 평정심이 모든 것을 이끌어낸다. 당신의 맥박마저 그 말에 순응할 때까지 되뇌십시오. 머지않아 당신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은 느려지며 정신은 맑아집니다. 고요함이란 에너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에 놓인 강력한 힘입니다. 이윽고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당신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를 따르며 그의 지혜를 구하려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내면의 질서가 지닌 힘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다스릴 때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타인의 감정까지 정돈하게 됩니다. 록펠러가 바로 그러한 인물의 표상이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쳐 모두가 공포에 떨 때에도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을 구원한 것은 그가 가진 막대한 부가 아니라 그가 지닌 초연한 평정심이었습니다. 그는 공포가 그 어떤 폭풍보다도 빠르게 자산을 파괴하며 평온함은 기회를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묻어버린 자는 굳어버리고 맙니다. 감정의 물길을 돌리는 자는 강해집니다. 감정이란 목표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흐르는 강물이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힘을 창조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십시오. 파멸이 아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십시오. 슬픔이 밀려오면 의지를 꺾는 독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약으로 쓰십시오. 다스리지 못한 감정은 정신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주의를 흐트리고 규율을 무너뜨리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격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 올바른 사고는 불가능해집니다. 내면의 질서를 지키려면 감정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수련과도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찰과 선택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감정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낼 마음의 상태를 미리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나는 평온을 유지하겠다. 오늘 나는 모든 일을 기회로 해석하겠다. 이러한 의식적인 선택이 당신의 잠재의식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은 하루 종일 그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자는 더 이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역경을 벌이 아닌 단련의 과정으로 여깁니다. 사소한 짜증 하나하나가 통제력을 강화할 기회가 됩니다. 모든 시련은 가면을 쓴 스승이 됩니다. 어려움을 평정심으로 마주할 때 당신은 더 큰 힘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에 우주의 무한한 지성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평온함이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밀함 그 자체입니다. 평온한 정신은 공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격앙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거의 언제나 잘못된 길로 이어집니다. 찰나의 고요함이 수년간의 회복 기간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운명을 이끄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언쟁하지 않으며 즉흥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에 부딪혔을 때조차 그들의 어조는 한결같습니다. 이 고요한 확신이 적대감을 무장해제시키고 존경심을 이끌어냅니다. 논쟁하려는 것은 나약함을 자백하는 것이요. 평정을 지키는 것은 강인함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단 한 명의 불안한 사람이 방 전체를 혼란으로 물들일 수 있고 단 한 명의 평온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평온함을 타인을 위한 신성한 봉사처럼 여기십시오. 평화를 발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선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마주치는 모든 이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매일 저녁 당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듯 당신의 감정 또한 성찰하십시오. 자문하십시오. 나는 내 목소리의 주인이었는가? 나의 말은 신념에서 비롯되었는가?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는가? 타인의 기분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성찰이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 평정심은 당신의 본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감에 새로운 힘이 깃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의 생각을 무시하던 이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 당신을 위축시켰던 상황들이 당신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세상은 평온한 마음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질서에 응답합니다. 삶의 풍요로움조차 마음의 평정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는 확신을 따르는 법입니다. 긴장과 불안이 감도는 곳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잃을 것을 걱정하는 자는 바로 그 손실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고요한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는 가진 것을 몇 배로 불리게 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없이 다룰 때 비로소 부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불을 끌어당기고 탐욕은 불을 밀어냅니다. 감정과 생각은 동반자와 같습니다. 하나가 동력이라면 다른 하나는 방향타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창조가 시작되고 서로 부딪힐 때 혼돈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집중력을 단련하듯 감정을 수련해야 합니다. 믿음과 감사, 그리고 평온함이 당신의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완벽한 환경이 오기를 기다리며 수련을 미루지 마십시오. 고난의 한복판에서 감정을 지배하십시오. 휘몰아치는 부풍이야말로 당신을 위한 가장 위대한 교실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존재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그 평정심을 시기하는 이들이 나타나 시험 아래 들 날이 올 것입니다.
그저 침묵을 지키십시오. 혼란에 휩싸인 자와 언쟁하는 것은 스스로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의도를 품은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 당신의 인격을 다듬을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매사에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실리고 당신의 몸짓에서는 권위가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면의 질서란 본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우주의 법칙과 나란히 흐를 때 정신은 맑아지고 육신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잠은 깊어질 것입니다. 내면의 무질서는 소모적인 피로를 낳을 뿐입니다. 조화는 힘을 되찾게 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혼란 속에서 생명을 낭비하지 않기에 더 오래 사는 법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진리를 되뇌십시오. 나는 평온하다. 나는 확신에 차 있다. 나는 믿음의 인도를 받는다. 당신 존재의 모든 세포가 평화로 진동할 때까지 천천히 읊조리십시오.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 당신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빚어낼 것입니다. 감정이 당신에게 복종하는 순간 모든 행동은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리듬을 타는 듯한 우아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생각과 감정의 조화는 자기 관리의 근간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질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삶을 온전히 지배하려면 돈과 시간, 봉사와 감사와 같은 에너지의 흐름을 통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순환을 다스리고 순환이 풍요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음 원리인 순환과 봉사의 법칙으로 나아갑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의 리듬이 되고 정돈된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는 법칙입니다. 6번째 원리, 순환과 봉사의 법칙. 돈과 시간, 그리고 기회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고인물에서는 병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흐르는 강은 매 시간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생명이란 곧 순환 그 자체입니다. 흐름을 막는 것은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노력이든 돈이든 친절이든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축복주의에 댐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순환의 법칙은 움직임을 요구하며 기꺼이 봉사하는 사람은 그 움직임을 풍요의 흐름과 일치시키는 사람입니다. 부는 쌓아두는 것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흐름을 통해 모이는 것입니다. 구두쇠는 황금을 손에 쥘지언정 그와 함께 두려움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는 풍요가 들어오는 창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어주어야 합니다. 살짝 편 손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쉽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막대한 부는 본래 봉사의 흐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이란 당신이 타인을 위해 창조한 가치가 드리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철강 제국을 세우기 전에 이 법칙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봉사의 기술을 통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큰 가치를 제공했고 세상은 그에게 몇 배로 보답했습니다. 그의 부가 안정되었을 때 그는 지식의 전당인 도서관과 대학 곳곳에 그 지혜를 다시금 퍼뜨렸고 여러 기관을 통해 그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의 베푸기 멈추지 않았기에 그의 부 또한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것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 키워나가는 법이죠. 풍요로운 삶이란 베푸는 행위를 손실이 아닌 가장 현명한 씨앗 뿌리기로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땅에 씨앗을 묻는 농부가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장의 법칙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당신 또한 이와 같이 베푸기라는 우주의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 씨앗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심은 씨앗 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금세 싹을 틔우고 어떤 것은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뀐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내어준 것의 가치만큼, 정확히 그만큼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요는 기여라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이 중심축이 없다면 아무리 큰 성공이라도 공허한 자랑거리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제국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착취가 아닌 세상에 얼마나 유용한 존재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포드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과 정당한 임금으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과 인간다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록펠러는 어둠에 잠겨있던 세상에 빛과 동력을 선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막대한 부를 이룬 것은 인류에게 가장 절실했던 가치를 체계적이고 꾸준하게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의 배후에는 우주를 관장하는 심오한 지성이 존재합니다. 그 거대한 지성은 자신의 질서에 순응하며 기여하는 것은 더욱 번성하게 하고 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쓰러지게 만듭니다. 자신이 받는 대가보다 더 큰 가치를 세상에 내어놓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밀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배폭을 아끼는 자는 스스로를 한계라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심으로 굳게 닫힌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채워질 수 없는 법입니다.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세상을 위해 무엇을 내어주었는가? 그것이 노동이든 지혜로운 조언이든 작은 친절이나 감사 표현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으십시오. 내일은 어떻게 더 깊이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뜻을 품고 행하는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매일같이 쌓이면 이윽고 거대한 강물을 이룹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드내십시오. 나는 기꺼이 세상에 기여한다. 나는 감사히 모든 것을 받는다. 나의 배폭이 더 큰 풍요를 불러온다. 이 말이 당신 자신의 일부가 될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행한 모든 선행에 대한 보답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아무리 큰 풍요를 누린다 한들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진 것을 더욱 불어나게 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가진 것마저 썩게 만듭니다. 헌신과 맹종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맹종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노예의 길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앗아가지만 후자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억압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운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다음과 같이 조용히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나는 내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내어놓겠다. 그리고 그 다짐대로 행동하십시오. 우주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선한 행동,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성실한 노력, 그 어느 것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고 귀한 인연일 수도 있으며 문득 떠오르는 영감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너무 얕은 시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형태로 그 빚을 갚습니다. 이 순환의 법칙은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허비한다면 당신 앞에 놓인 기회들은 모두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사유와 배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에 쏟는다면 당신의 영향력은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시간은 정돈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늘어나고 뚜렷한 목표 앞에서는 스스로 길을 내어줍니다. 자신의 시간을 명확한 과업에 쏟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고 목적을 갖고 모으며 믿음을 담아 베푸십시오. 두려움 때문에 쌓아두기만 한 돈은 그 생명력을 잃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흘려보낸 돈은 스스로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록펠러는 자선이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권능이 그러하듯 나눔 또한
깊은 성찰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대의 손을 거치는 모든 재물이 가치를 창조하거나 타인의 짐을 덜어주는 의미 있는 소명을 다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의 부유함마저도 숭고한 목적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조율하기 위해서는 그 순환에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일이 그러하듯 휴식에도, 사색이 그러하듯 유희에도 각자의 자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균형이 깨진 자리에는 혼돈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쉼없이 일에만 매달리는 자는 결국 그 빛을 잃게 됩니다. 목적 없이 쉬기만 하는 자는 이내 삶의 의지를 잃게 됩니다. 노력과 회복 사이의 조화로운 울림만이 꾸준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이 법칙을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대를 너그럽다 칭하겠지만 그 너그러움의 본질은 지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대가 운이 좋다고 말하겠지만 그 행운은 단지 순환이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어찌하여 그대에게만 늘 기회가 따르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대는 그저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한 적이 없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뱉는 말조차 이 원리를 따릅니다. 온기 어린 말을 건네면 삶은 온기로 답합니다. 가시 돋친 말을 던지면 삶 또한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대를 비춥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는 그대 주변의 기운에 대한 투자입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지키듯 그대의 말을 아끼고 다스리십시오. 그대의 언어가 격려와 감사, 그리고 맑은 통찰을 세상에 흐르게 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아직 가진 것도 없는데 어찌 먼저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질문이야말로 우주의 법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대는 언제나 나눌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 작은 재능, 찰나의 인내심, 간절한 기도, 혹은 따뜻한 미소 같은 것들 말입니다.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영혼의 빈곤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법칙이 그대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모든 섬김의 행위는 무한한 지혜의 근원과 그대의 연결을 새롭게 합니다. 기꺼이 섬기고자 할 때 그대는 내면의 인도를 향해 스스로를 열게 됩니다. 기여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를 지닌 자에게 아이디어는 샘솟듯 흘러듭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점차 무뎌지고 나누는 마음은 창의력으로 빛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와 지도자들 그리고 스승들은 모두 부의 주인이 되기 이전에 인류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 의식적인 감사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잠들기 전 그날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에 대해 삶의 고마움을 표하십시오. 이 깊은 성찰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에너지의 순환을 왕성하게 합니다. 아침이면 그대는 생기로 가득 찬 채 깨어나 다시 세상으로 그 흐름을 넓혀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진정한 풍요란 소유가 아닌 동참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이든 영향력이든 지식이든 그것들을 현명하게 다룬다는 것은 곧 그것들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동기가 섬김에 있을 때 그 손 안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이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진보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섬기는 자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과 협력할 뿐입니다. 다른 이들이 꽉 움켜쥐려 할 때 그는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더 높은 경지로 올라섭니다. 섬김을 습관으로 삼을 때 동기는 정화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야망은 숭고한 사명으로 병모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결코 마음의 평화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보상을 쫓지 않습니다. 보상이 오히려 그를 따릅니다. 그는 기회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히려 그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순환의 법칙이 품은 신성한 역설입니다.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얻게 되는 이치입니다. 세상이 즉시 그대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섬김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되지만 그대가 전한 가치를 받은 이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그대의 이름은 그대의 손길이 닿았던 곳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남몰래 심은 씨앗이 시간이라는 너른 들판 위에서 마침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성공을 10배로 증폭시키고 싶다면 이 법칙을 완벽히 터득하십시오. 너그러움이 그대 삶의 질서가 되게 하십시오. 이를 계획하듯 나눔 또한 체계적으로 계획하십시오. 매주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물의 일부를 섬김을 위해 배정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생명 그 자체의 고동과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사는 것이야말로 두려움 없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에 기여하는 자는 결코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베푼 것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돌아온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 그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법칙을 신뢰하기에 그의 정신은 고요합니다. 이렇듯 순환과 헌신을 통해 당신은 외면의 조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성찰과 성장을 통한 자기 자신의 완성입니다. 배움을 멈춘 자에게는 풍요로움마저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원칙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바로 끊임없는 성장과 성찰의 법칙입니다. 질서가 지혜로 무르익고 그 지혜가 평온으로 이어지게 하는 법칙. 7번째 원칙, 바로 끊임없는 성장과 성찰의 법칙입니다. 모든 진정한 재수는 내면에서부터 자라나는 법입니다. 매년 나이테를 더하며 단단해지는 나무처럼 인간의 정신 또한 겹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성찰을 통해 얻게 되는 이해와 인내, 그리고 힘의 겹을 말입니다. 스스로 새로워지지 않는 체계는 썩어 문드러집니다. 성장 없는 규율은 그저 습관이 되고 성찰 없는 습관은 족쇄가 될 뿐입니다. 배우기를 거부하는 정신은 어제를 되풀이하는 형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장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호기심에서 삭트고 성찰을 통해 자라나며 깊은 이해 속에서 완성됩니다. 그 누구도 성공을 완벽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성공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조금씩 더 배워갈 뿐입니다. 끊임없는 성장의 법칙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무한한 세계에는 언제나 더 큰 지혜가 존재함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끝마침을 완벽함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룬 성공은 내일 반드시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남들이 스승이라 부를 때조차 배우는 자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그는 승리에 안주하는 대신 그 승리를 복귀합니다. 모든 위대한 승리 속에는 더 큰 일을 위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에디슨은 영광의 순간에도 아이디어와 실패, 그리고 성찰로 가득한 노트를 항상 곁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 천재성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 방법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자신의 작업을 돌아보며 실수에 한탄하는 대신 그 안에서 원리를 추출해냈습니다. 그의 성찰이 실험을 법칙으로 바꾼 것입니다. 포드 또한 비슷한 방식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해 읽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존 생각의 견고함을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그는 몇 년 뒤 같은 책을 다시 읽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책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군. 전자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사람은 그 성장의 속도를 10배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부의 축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단계마다 전혀 다른 모습의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배우고 비우고 다시 배웠습니다. 성찰이 그의 길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내면에 거울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것에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을 겁니다. 왕자는 그의 부와 온전한 정신 모두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법칙은 당신에게 매일의 끝을 성찰로 마무리하라고 명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어디에서 목표를 잃고 헤맸는가? 나는 무엇을 창조했는가?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 이 신선한 의식을 서둘러 끝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 경험은 지혜로, 실패는 통찰로, 그리고 피로는 다시 나아갈 믿음으로 변모합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방황의 10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침대 곁에 작은 책 한 권. 당신만의 질서의 책을 두십시오. 그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한 원칙을 기록하십시오. 삶이 그날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적는 겁니다. 새롭게 발견한 진리, 명확해진 실수, 더욱 굳건해진 미덕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이 기록들은 당신 인격의 설계도를 드러내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환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자신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찰은 통찰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혼란 속에서 본질적인 흐름을 발견하게 합니다. 내면이 정돈되지 않은 이는 그저 눈앞의 일에 쫓겨 맹목적으로 허둥댈 뿐입니다. 그러나 성찰하는 이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궁극적인 목표와 뜻을 같이 하는지 되묻습니다. 멈춤은 더 깊은 깨달음을 낳고 그 깨달음은 온전한 자기 통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통제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깃드는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장이란 고여 썩어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인간은 배우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화석처럼 굳고 창의력의 샘은 마르며 마침내 그의 세상은 낡은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매일같이 스스로를 단련하는 이는 영혼의 유연성을 지키고 운명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둡니다. 새로운 지식이라는 자양분으로 정신을 가꾸기에 그의 사유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평생을 배우는 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위대한 저서들을 거듭하여 읽으십시오. 위대한 연설들을 반복하여 들으십시오. 그 안에 담긴 진리가 단순한 기억을 넘어 당신의 인격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반복은 공허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경지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이 어제와 다른 존재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입니다. 지혜의 샘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 내면의 질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낡은 믿음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각성을 새겨놓습니다. 위대한 원리를 다시 마주할 때마다 당신은 그 가르침을 자신의 본성 속에 더욱 깊숙이 새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습관이라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혼을 조율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정신이 우주의 조화로운 법칙에 따르도록 길들이는 것입니다. 한편 성장은 고요함을 요구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홀로 있는 시간을 구합니다. 현실로부터 달아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우주의 질서를 나란히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던 진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음이란 고요한 연못과 같아 파문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그 바닥을 비춥니다. 그 맑고 투명한 수면 위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에디슨이 위대한 발상을 떠올린 순간들 중 바수는 그가 잠시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계시처럼 문득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찰은 나태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의무이자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이들을 향한 의무입니다. 스스로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 부모는 내면의 혼란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규율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기둥이라면 성찰은 그 리더십을 맑게 정화하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이란 안락함을 완성으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르기 위해 발전을 멈춘 자는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정진업 생명의 내일 아침 당신의 이상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내가 단 하나의 진리를 더 깊이 체득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감사의 마음인가? 불굴의 의지인가? 혹은 내면의 평정심인가? 그 무엇이든 그것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는 데 온 정신을 쏟으십시오. 하루와 그렇게 축적된 성장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장의 첫걸음은 바로 겸손입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의 무지조차 깨닫지 못해 영원히 어둠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기회는 부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속삭입니다. 성찰을 거듭할수록 타인을 향한 당신의 시선이 한결 너그러워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판단의 자리에 따뜻한 연민이 들어섭니다. 당신은 인간의 실수가 대부분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혼란 때문임을 통찰하게 됩니다. 이 깊은 이해는 당신의 감정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더는 헛된 원망에 소중한 기운을 쏟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끊임없이 영감의 쉬는 그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기에 그곳을 기꺼이 방문합니다. 그러나 정체된 정신의 문은 아무도 두드리지 않습니다. 영감이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배움으로 맞이할 준비가 된 영혼에게만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이 위대한 법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고귀하게 사용하는 길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데 쓰는 한 시간은 다른 모든 시간의 가치를 몇 배로 불려줍니다. 성찰로 채운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곱씹는 자는 패배를 성공의 청사진으로 바꿉니다. 이를 외면하는 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성찰은 우연을 필연으로 빚어냅니다. 매주 깊이 사색하는 고요한 시간을 1시간 이상 따로 마련하십시오. 홀로 앉아 모든 방해를 차단하고 자신의 생각과 동기, 그리고 그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완벽이 아닌 전진을 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나의 확고한 목적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나의 행동은 여전히 나의 가장 숭고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진정으로 체계가 잡힌 사람은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정이야말로 진보가 다른 얼굴로 찾아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찰을 통해 얻은 모든 통찰은 내면 세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합니다. 그는 더욱 신중해지고 더 정확해지며 한층 더 평온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굳건함을 느끼고 그것을 지혜라 부르지만 그것이 매일같이 스스로를 살피는 수련의 결과물임을 알지 못합니다. 성찰은 또한 신념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시련의 폭풍이 몰아칠 때 자신이 거두었던 승리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살아남았던 모든 시험과 이겨냈던 모든 두려움, 그리고 성취했던 모든 계획들을 말입니다. 이 기억은 용기를 되살리고 감사는 어떤 논쟁보다도 빠르게 믿음의 불씨를 되살려냅니다. 자신의 강인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좀처럼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성전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참나무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만물은 각자의 법칙에 따라 자라납니다. 당신의 진보는 오직 과거의 당신 자신과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더 차분해졌습니까? 더 신중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신성한 운율에 맞춰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찰을 통해 정체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도 있을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입니다. 방향을 잃었음을 깨닫는 순간 이미 항로는 수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숙달의 절반입니다. 이 법칙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배운 것을 나눌 때 당신의 이해는 2배로 깊어집니다. 가르침은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의 성찰입니다.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네기, 포드, 에디슨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그들만의 방식으로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나눔으로써 그 가치를 배가시켰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성찰하지 않은 성공은 그 주인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지혜 없는 부는 허영이 되고 이해 없는 권력은 폭정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성찰은 야망을 정화하여 그것이 늘 헌신과 감사의 길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성찰하는 사람은 내면의 평화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만약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루를 깊이 살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공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정제되었으며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렇게 되내십시오. 나는 날마다 더욱 지혜로워진다. 나는 밤마다 더욱 평온해진다. 성찰이 나의 힘을 단련시킨다. 이 말이 가슴속을 평화로 가득 채울 때까지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편안한 마음과 정열된 심장, 그리고 새로워진 목적의식을 안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체계화가 평온함을 낳는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평화는 질서의 부산물이며 질서는 성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찰하는 사람은 수년간의 방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미를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미를 창조합니다. 이로써 체계화의 순환은 완성됩니다. 목적은 계획을 낳고 계획은 집중을 요구하며 집중은 수련을 필요로 합니다. 수련은 감정을 빚어내고 감정은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찰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이 7가지 원칙이 함께 어우러져 숙달의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할 때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운명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조화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의 혼란스러운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훗날 누군가 그 깊은 평온을 어찌 얻었냐고 묻거든 그저 이렇게 답해 주시오. 나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법을 배웠을 뿐이라고. 맺은 말, 질서로의 귀환.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는 법. 그때 마음은 더는 소유 아래 들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 할 뿐이요. 바로 그 순간 인간은 깨닫게 되리라. 성공으로 향하던 모든 법칙과 진보를 향한 모든 발걸음, 그리고 질서를 세우던 모든 계획이 결국 자신을 단순한 성취가 아닌 평온의 경지로 이끌었음을 말이오. 체계를 세운다는 것의 본질은 삶을 경직된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불필요한 소모로부터 삶을 해방시키는 것이지. 생각에는 명확한 물길을 터주고 감정에는 마땅한 자리를 내어주며 시간의 신성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 질서란 바로 무한한 지성이 사용하는 언어라. 그 질서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과 함께 세상을 빚어가는 공동 창조자가 되는 길이니. 수련되지 않은 자는 세상의 기적을 구걸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오. 반면 체계가 잡힌 자는 법칙으로 하루를 쌓아 올리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야말로 실현된 기적임을 발견하게 되지. 만일 당신이 이 7가지 원칙을 충실히 따라왔다면 혼란스럽던 마음은 가락을 찾고 머뭇거리던 자리에는 고요한 확신이 들어서는 것을 이미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오. 당신은 의도를 갖고 사유하며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신념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로써 방황의 삶에서 벗어나 삶의 주인이 되는 장대한 여정에 첫 발을 내디딘 셈이오. 허나 지식은 실천하지 않으면 무뎌지는 법. 그러니 배운 모든 법칙들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할 질서의 의식, 즉 간소한 매일의 수련으로 이 가르침을 완성해야만 하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고 볼을 낮춘 뒤 고요히 앉아보시오. 그리고 숨을 천천히 가다듬으시오. 손에는 공책이나 종이 한 장을 드시오. 이것이 당신의 성장을 비추는 거울이자 매일의 기록이 될 것이라. 첫째, 당신 삶의 목적을 담은 한 문장을 적으시오. 그 문장이 본능처럼 느껴질 때까지 매일 밤 똑같이 적는 것이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일 수 있겠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념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 이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올곧게 정렬하도록 하시오. 둘째,
그 목적에 부합했던 오늘의 행동 3가지를 나열하시오. 어떤 판단이나 꾸민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것이오. 그 하나하나가 당신 운명의 주춧돌이들이라. 다음으로 소홀히 했던 행동 하나와 내일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 옆에 적으시오. 성찰은 실패를 가르침으로 바꾸는 법. 셋째, 스스로 다스리거나 방향을 전환시킨 감정 하나를 기록하시오. 조급함이 인내를 만났거나 두려움이 신념 앞에 고개를 숙였을 수도 있겠지. 이 수련은 깨닫게 할 것이오. 진정한 경지란 어떤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각의 상태임을. 넷째, 세상에 베푼 선행 하나를 적으시오. 그것이 크든 작든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소. 베푸기란 짐이 아니라 힘의 순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라. 베풀을 기억할 때 감사는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법.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고요함으로 마무리하시오. 눈을 감고 나지막이 되내시오. 질서는 평온이며 평온은 힘이다. 힘은 법칙에 따르고 그 법칙은 나를 이롭게 한다. 이 호흡을 3번 반복하시오. 그리고 책꽂이에 꽂히는 한 권의 책처럼 하루가 온전히 마무리되고 정돈되어 쉬는 것을 느껴보시오. 매일 밤의 이 의식은 당신의 마음이 하루를 질서 속에서 마무리하도록 훈련시켜 매일 아침을 자유 속에서 열 수 있게 할 것이오.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의 생각은 한결 명료해질 것이며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의 시간은 목적을 향해 흐를 것이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저 반응하며 살아가던 과거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리라. 살면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리고 반드시 그럴 때, 당신은 다시 이 의식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오. 다시 고요히 앉아 숨쉬고 기록하고 되돌아보며 모든 해답은 이미 내면의 존재함을 상기하게 될 것이니, 이는 체계가 잡힌 마음은 혼돈 속에서도 패턴을 보고 상실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며 시련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기 때문이라. 성찰 없는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니 내면의 질서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자는 행운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흐름을 창조합니다. 시간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를 따르게 만들고, 불을 애원하지 않아도 불은 그의 의지에 순응합니다. 그의 평온은 주위로 번져나가고 그의 확신은 등대가 됩니다. 매일 밤 이 수련을 거듭할수록 그대는 자신을 온전히 지배하는 힘을 더 깊이 체득하게 됩니다. 더 위대한 힘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 더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무한한 우주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오직 질서 잡힌 자에게만 풍요를 맡깁니다. 그러니 오늘 밤 눈을 감거든 걱정거리를 세지 말고 그대 안의 법칙들을 헤아리십시오. 이제 그것들이야말로 그대의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뚜렷한 목적의식, 치밀한 계획, 온전한 집중, 엄격한 규율, 감정의 통제, 세상을 향한 헌신, 그리고 깊은 성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혼돈을 묶는 사슬이 되고 운명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내일 그대는 반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하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다. 고요한 확신을 품고 움직일 것이며 절제된 자신감으로 말하고 묵묵한 기쁨 속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법칙을 따르는 정신은 결코 혼란 속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질서가 완성되었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목적과 온전히 보조를 맞추고 당신의 행동이 신념과 하나가 되며 당신의 마음이 나눔과 체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는 고요한 수면 위에 내리는 햇살처럼 당신에게 깃듭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정돈된 삶이란 구속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경지라는 것에, 그리고 그 경지 안에 제왕의 풍요와 성자의 평화, 그리고 위대한 것을 세우는 자의 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모대